네. 자, 오늘은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일단 우리가 동아리반 어디 소속이에요? 고정강독회가 어떤 글자로 이루어졌는지 고정강독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갑시다. 자, 고정강독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 써졌네. 출입구에 문에. 자, 이거는 애꽃자야. 다 써줘야지. 자, 이 애꽃자는 옛날 한자 보면 이렇게 써졌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열십자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쿠자인데, 자, 우리가 조선할 때 보면 이렇게 써놨죠. 이를 조자인데, 자, 이를 조자인데 이 밑에 있는 열십자는 옛날 일이야. 그 다음에 이 이에 있는 거는 다가올 일이.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 언제든지 밝게 빛나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밝을 명자죠.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옛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옛 이야기 중에서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옛날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옛날 일이라 해서 애꽃자를 썼다. 그 다음에 법 전자는 한자로 이거 책자예요. 그 다음에 밭들 공자를 합쳐놓은 거예요. 들 공자. 책이 위에 이렇게 싹 가지런히 앉혀져 있다. 그래서 똑바르다 이런 거, 법이다, 이게 법이다 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법 전자예요. 그 다음에 애울강자는, 자, 이거는 말을 하다는 거죠. 말씀 원자예요. 말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항상 말했듯이 내가 이 정전법에 의해서 항상 저기 한다 했죠. 이거나 이렇게 해서 공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한자 자체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써놔도 우물 정자긴 정자지만은 공동이라는 거야. 그래, 우물도 있잖아. 옛날에는 수도 시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동네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나 큰 대골집 아닌 이상은 보통 우물을 파서 공동으로 사용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자에 이런 게 들어가면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말을 공동으로 어떻게 하냐? 다시 제자야. 재생할 때 제자야. 재생. 그래서 말을 공동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래야 외워져. 그래서 애울 강자예요. 말을 공동으로 여러 명이서 같이 재생하는 거야. 애울 강자. 그래서 강독하면 여러 명이서 같이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읽을 독자는 똑같아요. 말수 독자는 똑같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성비삽자인데, 실질적으로 한자에서는 이 글자는 이거를 변형시켜 놓은 거야. 이거를 변형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자가 한자에 굉장히 많아요. 이 삽자가 나오면 성비사의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은
날출자의 의미를 지닌 한자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는 이거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날출자에. 그 다음에 요거는 팔매자예요. 그래서 매매하면 이렇게 사고 팔다 할 때 우리가 뭐 물건을 매매한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써요. 이 매자는 자 우리가 덮을 아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이놈도 덮을 아자고 이것도 덮을 아자야. 덮어줬다. 그러니까 덮어줬다, 쌌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쌌는데 뭘 쌌어요? 옛날에는 돈이 재물이 조개였어. 조개. 그 가리비 같이 생긴 조개.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국은 대륙이 크잖아요. 바다를 안 낀 것도 많은데 그 조개 껍데기 한번 보기가 내륙 지방에는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겼어. 그래서 그걸 화폐로 사용했어. 그래서 재물이야. 재물이야. 그러니까 자, 요거는 재물을 쌌다는 거는 뭐예요? 재물을 내가 포장해서 쌌다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재물을 내가 그래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거 삶에 내가 샀다는 거야. 근데 이 재물을 밖으로 내보냈다. 밖으로 내보내서 싼 이 재물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건 내가 팔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살매 자고 이건 팔매 자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자 말을 팔았어. 말을 팔았어.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걸 계속 내 걸 있는 걸 갖다 내뱉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읽었다는 소리야. 그래서 외우고 읽은 거야. 그 다음에 해자는 이제 모일 해자인데 많이 보셨죠? 이 해자는 원래는 옛날 고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 입을 모았다 그런 뜻이야. 이게 합할 합자잖아요. 합할 합자인데 이렇게 써있어. 합할 합자인데 밝은 곳. 자, 날 일자인데 이거는 밤이다면 이건 낮이죠. 그래, 밝은 곳을 합했다 그런 뜻이야. 밝은 곳에서 모였다 그런 거. 합해졌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의 줄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월 성신에 빛나는 거야. 밤 하늘에서 빛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강화문 할 때 이렇게 빛광자를 쓴 건데 이렇게 해서 더 밝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더 밝은 곳으로 모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일 해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고전 강독회는 이 고전이라는 단어는 옛날 책이란 뜻이죠. 옛날 문서, 옛날 책을 외우고 읽고 외우는 그런 모임을 갖는 곳, 그게 고전 강독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방 이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전 강독회 그럼 어디 한자 나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까지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아리 이름이니까요. 됐죠?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에게 싹을 부읍니다. 싹이 이렇게 해서 반뜻이 암난하고 비틀어져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설문의자에서 허신이 설문의자에서 뭐라 했냐면 을은 봄에 초목이 구부러져 나오는데 음기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모습이 구불구불한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펴지지 않았어. 쭉 펴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게 땅을 뚫고 나와서 아직은 음기가 강해서 강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모습이 구불구불한 모양을 상징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힘들게 생겨나는 모습을 싹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새을 근데 새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어떻게 그림을 잘못 그리니까 하여튼 새같이 생겼다 해서 우리가 새을 이게 새을이 아니고 싹을입니다. 싹을자. 그래서 그 싹을부에 나오는 것이 아홉구에다가 이끼야자
그 다음에 빌걸자, 그 다음에 전유자, 말을 건자, 어지러울 남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구는 우리가 아홉구예요. 아홉구. 아홉구는 이 부가 들어갔던 거야. 이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된 게 이게 구자야. 그러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하늘에서 양기를 다 이 양에서 음으로 그 기운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에서 나오는 만물은 다 하늘의 기운을 받았고 만물을 성장시켜. 만약에 하늘의 기운이 없으면은 땅에서 만물을 생산시킬 수가 없어. 무엇이든지 자라나는 것은 전부 다 하늘의 기운을 받아야 돼. 그게 꼭 낮에 햇빛만 받는 게 아니야. 밤의 기운도 있어야 돼. 계속 만약에 낮만 이어져 갖고 밤이 없었다. 그러면 생장 안 자랍니다. 밤의 기운도 있어야 돼. 그래서 자,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싹을 틔운다 해서 양의 숫자의 대표음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에서든지 구가 들어가면 양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글자든지 이 6이 들어가면은 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음양 오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이면 하나, 음이면 둘 이렇게 돼서 음과 양으로 표시하고요. 자, 낮이 양이면 밤이 음이죠. 네. 낮이 양이면 밤이 음이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가 양이면 여자가 음이야. 우주 전체로 말하면 하늘이 양이면 땅이 음이야.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응. 통과해요? 근데 한자는 남자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통 남자 위주의 글자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여성을 비하하는 글자가 너무 많아. 여성을 비하하는 글자. 그래서 옛날 중국 선비들은 4대보다 3배 이상 사람들은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잠자리에서만 사람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여자. 자, 그 다음에 입견약자입니다. 자, 입견약자 문장의 끝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어조사로 쓰입니다. 어조사가 뭐예요? 말을 어조사 말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도울조자야. 그래서 말을 도와주는 거로만 쓰는 거예요. 어조사.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음기하고 똑같아. 자, 잘 보세요. 여자하고 똑같죠? 계집 여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음에 해당해. 음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무엇이다. 그래서 음은 뭐예요? 양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게 음이야. 만물을 소생시키는 게 음. 그래서 입견야자는 계집야자와 같은 자로 거의 쓰이고 주로 음을 의미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마지막에 들어가서 어조사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빌걸자입니다. 자, 요 빌걸자인데 거림할 때 이 걸자 써요. 글자. 빌걸자는 빌다, 뭐 구걸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 이게 사람 인자같이도 보이지만은 대부분의 한자에서 이거를 딱 나온 거는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누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야 식간에 쓰면
정오할 때 이렇게 쓰죠. 예. 다 이루어짐을 눌렀다. 이제 더 이상 못 자라게 눌렀다는 뜻이에요. 누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빌 글자는 이 싹이 나오는 걸 더 못나게 눌렀다. 그래서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빌다, 구걸하다 그런 뜻으로 쓰이고 뭐 가난하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누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유자가 나옵니다. 전유자는 여기 이제 싹 글자 때문에 그런데, 자, 싹 글자는 우명비에 붙으면 이렇게 써요. 그냥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글자야. 같은 글자야. 그래서 전유자에 이렇게 써놓은 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랑. 전유자인데, 전유자는 젖은 뭐예요? 젖. 자, 젖은 어린 것을 키우는 때 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젖으로서 키우는 것이죠. 키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 젖은. 그래서 요거는 선토조자입니다. 자, 한자에서 내가 이거는 뭐 때 했어요? 만지다, 잡다. 헤아리다. 꼭 외워야 돼, 이거는. 자, 보세요.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만진다는 것이 잡는 것도 되죠. 잡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눈으로 안 보고 잡았다, 찾다 그런 뜻도 되죠. 찾는 것이 뭐예요? 헤아리다. 다 일목상통한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이거 써줘야 돼. 자, 손토조자, 또 우자, 개자, 돼지머리 개자, 우리가 마디촌자인데 헤아릴 촌자죠. 예, 촌자. 그래서 여기에 전유에 이게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만지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뭘 만들어요? 요거는 밑불 붙자인데, 밑보다 하는 거는 믿다, 그러게 믿을 붙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닭이 알을 낳아서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요건 자식도 기지만 알도 기고 다 뭐 태생에 관한 거니까 이게 자꾸 굴려주는 거예요. 만져가지고. 그냥 품고만 있으면 이게 병아리가 안 돼. 자꾸 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골고루 돌려주는 거야, 발로. 이게 밑불 붙자예요. 믿을 붙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 돌려져 갖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자라나게 돼. 이게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는, 자, 새 새끼가 태어나면은 새 새끼는 다 이거로 표시해. 처음에 태어난 털을 무슨 털이라고 그래? 설갈이 하기 전에. 이 털이 거의 다 새들은 하얀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커가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가. 색. 그래가지고 조금 새가 이제 커가면은 이제 뭐 새추도 되고 새조도 되고 그러는데, 자, 이 새가 자꾸 만져줘 가지고 키우는 거야. 알을 부화가 되도록 키워준 거에 젖이야. 그러니까 포유류 동물로 말하면 이것도 젖이야. 젖으로 먹여서 키우는 거랑 요렇게 부화시켜서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을 붙자예요. 정말 새는 새끼 때는 어떻게 해요? 어미가 다 먹이를 물어다 주죠. 그러면은 어떻게? 새끼가 다 받아 먹어요. 설령 독을 집어준다 해도 그걸 다 믿고 먹는 거예요, 새끼들은. 그렇게 이 믿을 신보다 훨씬 믿음이 강한 게 밑불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물 숫자를 하나 붙여볼까요? 물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믿으면은 뜹니다. 그래서 이게 뜰 붙자야. 물을 못 믿고 허부적대니까 가라앉는 거야. 물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물 위에 뜹니다. 부력에 의해서. 근데 물을 믿지 못하고 허부적거리니까 가라앉아. 물을 믿으면 뜬다. 그래서 뜰 붙자. 그래서 부초 막 할 때 이런 거 있죠. 부초. 물 위에 떠다니는 풀을 부초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유자는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수영 다 잘하시죠? 그러니까 힘을 빼면 다 뜨는 거죠, 맞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 배우면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대요. 말도 다 잊어먹고 언어도 다 잊어먹는데 한 번 배워갖고 죽어도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는 거. 수영하고 자전거예요. 수영하고 자전거는 죽어도 안 잊어먹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해도. 내 자전거 배우면서 저 물에 무지장 많이 빠졌어요. 우린 섬이라 자전거 빌려갖고 이게 가다가 이게 처음에 배울 때 이게 잡지를 못하니까 그냥 물로 빠지는 거야. 자전거하고 같이.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 한꺼번에 많이 빠졌었어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말을 건자입니다. 여기도 세 글자가 이렇게 들어갔어. 말을 건자인데 요 세 글자를 빼면 햇빛 빛날 간자예요. 이게 햇빛 빛날 간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햇빛 빛날 간자하고 세 글자가 결합해 가지고 햇빛이 밖에 빛나는 모습을 그린 것이고, 이 글자는 키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햇빛을 키워 마르게 한다 해서 말을 건자예요. 햇빛을 키워 마르게 한다. 그 다음에 어지러울 난자 있어요. 어지러울 난자는 난중일기 할 때 이렇게 쓰죠. 어지러울 난자, 난중일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할 때. 여기 손톱적자고, 자, 이거는 실타래가 엉켜가지고 왼손 오른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풀어가는 그런 형상이래요. 그래서 뭐 얽혀있는 실타래 모습인 어지러울 난이야 이게. 이거만 있어도. 근데 거기다가 싹 글자를 결합해 갖고 엉킨 실타래를 손으로 풀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가, 옛날에는 실타래 푸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한 번 엉키기면 시작하면 풀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지러울 난자를 그렇게 해놨어요. 난자. 그 다음에 이제 갈고리 걸자로 넘어갑니다. 갈고리 걸자는 뚫을 건자하고 차이가 있죠. 뚫을 건자는 그대로 써놓은 거고, 갈고리 건자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다 그랬어요. 자, 갈고리는 뭐 하는 도구예요? 갈고리는 이렇게 어디서 무엇을 끄집어내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손이 안 닿다가 나오고 그걸 이용해서 끄집어서 올리는 거예요. 우물에서 두루박. 네, 두루박 올리듯이. 많이 그래서 갈고리 걸자는 허신의 설문의자에서는 새 갈고리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거리라고 한다. 그냥 상형으로 상형 문자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갈고리는 갈고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수가 들어가는 한자는 여기에 있어요. 우주는 해가 떴다가 지고 돌고 해서 계속 돌고 순환을 해요. 순환. 그래서 돌아가지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끝남과 동시에 이게 끝 종료야. 마칠 요자예요. 마칠 요. 종료할 때. 근데 여기서 끝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한다 해갖고 시작 자자야. 우리가 뭐뭐에서 뭐뭐까지를 자지 그러죠. 이를 짓자 써가지고 이를 짓자 어떻게 쓰니?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종료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자, 한자에서 한자는 이것과 이것이 없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없어 한자에. 근데 이게 들어가면 어디냐? 기역은 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은은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음으로 숨었어.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낮이야. 그렇죠? 여기는 밤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는 양이야. 여기는 음기운이 시작된 거. 양기운이 여기서 시작돼서 개로 보면 양기운이 시작돼 가지고 이거 지자야 지. 땅 지자. 이거 내자. 우레 내자인데 지레 복개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그거는 뭐 나중에 알고 이런 기억 형태가 들어갔다 그러면 요 양쪽이다 생각하시면 돼. 양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거는. 양의 의미를 지니고 이거는 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이게 돼요. 해 돼지 저긴데 12개로 다 돼 있어. 다 음으로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 자정부터 양이 하나 생겨. 양 기운이 생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가. 여기가 이제 사에 해당하는 데인데 여기까지 올라가고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속 계속 있다가 여기가 이제 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음의 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여기는 양의 구역이야.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 양의 기우 여기서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건데 자 이 양의 기운을 끄집어냈다 이거 갈고리로 이렇게 하나 양의 기운을 그게 맞추는 거야. 근데 마침과 동시에 이 우주 순환 원리에 의해서 마침과 동시에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시작하는 이거를 의미해요. 양이 생겼다는 거. 끝남과 동시에 시작이다. 끝남과 동시에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자는 마칠 요자는 마치자마자 다시 양이 하나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나여자예요. 나여자는 이렇게 씁니다. 나여자. 여기는 나나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나자는 천이 짜이게 했다. 그러니까 천을 짤 때 이것을 직기의 좌우로 보내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거래요. 천자는. 그러니까 옛날에 배틀 같은 거 이거 짜는 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주고받고 해서 뭐 주다라는 뜻도 있고 나라는 뜻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뭐예요? 이 자의 약자예요. 이 자 예상 그다음에 요거의 약도 약자도 돼요. 다 나나 뭐 주다 남다 남으니까 주는 거다 뭐 이런 의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상했자. 그다음에 일사자입니다. 일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한자에서 이건 뭐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한자에서. 모든 것을 의미. 한자에서 이거 다 설명했었어. 이거 뭐라고요? 모든 것. 그렇지. 하늘과 땅을 그려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의미가 뭐라 있어요? 헤아리가 찼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헤아려서 이건 뭐예요? 끄집어냈다. 갈고리걸.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헤아려서 끄집어낸 게 일이야. 그러니까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어떻게 대답하냐? 지금같이 말을 하면 돼. 모든 것을 지금과 같이 일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어디 가서 일하는 거 뭐 노가다 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이 무엇이냐 그럼 하늘과 땅의 이치를 헤아려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품격 있고 좋아. 그래 안 그래? 맞죠?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좀 그렇잖아. 좀 하여튼 유식해지면 좀 너그러워지는 거야 사람이. 유식해지면 너그러워지니까. 그래서 일사자 다 앞으로 그러니까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합니다. 꼭 누구한테 뭐 설명 안 해도 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은 내 인격적 수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1핵 부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핵. 자, 2핵으로 넘어가는데 2핵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맨날 궁금하면 좀 재미없어. 우리가 한글 중에 이렇게 쓰면서 제일로 많이 틀린 글자 많이 있는데 이것도 있어. 어떻게 달라요? 서류랑 에?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서류. 이거 국문과 학생 여러분. 국문과 학생 여러분 뭐예요? 문서? 문서 문서 사인. 결제하는 거 서로 밑에는 부장 결과를 제가 결제는 매주 저희 돈을 관계를 내 결제. 결자를 어떻게 쓰더라? 아, 이렇게 써. 결제. 제자. 실제 아닐 것 같은데. 실을제는 제가 제째죠 제째예요. 왜? 실제는? 실을제는 제 제자가 실을제제. 거기다 아, 이거야. 수레차 넣는데. 아니야. 수레차 어디다 넣어야 돼? 이게 결제야. 말을제. 그거는 뭐야? 요거는 결제는 제가를 받는 요 제자 써요? 아니 실을 제자 아, 써. 저 위에 거예요. 아, 위에 건 아니고. 요거 어드자 쓰는 거예요. 결제. 자, 결제. 위의 결제는 부하 직원들이 문서를 올리면은 상관이 그 문서에 흠이 있나 없나 잘 보고 처리해 주는 걸 결제라고 해요. 결제는 끝맺음을 하는 거, 밑에는 끝맺음을 하는 거. 그걸 지불하는 거. 돈 내는 거. 그렇지. 가지런히 카드 결제 그럴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카드 결제. 뭐 금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남김없이 딱 끝내는 거. 이거를 결제라고 합니다. 이거 틀린 사람들 되게 많아. 아이 그러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특히 국문과에서도 그러니 저 프랑스어과는 어떠겠어? 그냥 프랑스말 해버려. 우리 물어보면 안에는 과거가 되고 오이는 아주 미래가 되는 그걸 따지냐. 그걸 따지면 이 지나간 거잖아요. 이건 결제는. 지나간 거고 네. 이거는 현재 네, 현재형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요 카드를 이 제주가 고향이신 분, 네. 제주 이렇게 쓰죠. 네. 네. 카드를 제주. 네? 고을 주자. 이거는 건널 제자. 건널 제자인데, 자, 요거는 이거는 가지런할 제자예요. 이게 이런 거래. 옛날에 가지런할 제자를 고문에는 이렇게 써놨대.
화살이 쫙 날아가는 모습을 그려. 이게 발전해 갖고 이 제자가 됐어. 가지런할 제자가. 근데 어떻게요? 이거는 건널 제자야. 그래서 물이 가지런해야 건너가는 거야. 물이 사나우면 건너가 주겠어? 못 가지. 비행기 타고 가면 타겠지.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로 건너야 되잖아. 이게 건널 때는 물이 가지런해야 건넌다. 그래서 물이 가지런할 때 갈 수 있는 고을이 제주도야. 그래서 제주. 자, 그 다음에 이액합니다. 이액에 처음에 나오는 이액에는 23자의 부수가 있고요. 처음에 나오는 거에 도이자입니다. 도이자는 이렇게 써도 이로 읽어야 돼. 어찌됐든가 이런 그대로인데 이는 이렇게 써놔도 이 하여튼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아버지 부자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 위에는 뭘까요? 8파리로 보면 안 돼. 이거로 보면 돼. 네. 어디서 보면 한자에 이렇게 아비 부자를 써놓은 거 혹시 보신 분? 이렇게 쓴 데도 많아요. 저 북글씨에서. 서해에서는 이렇게 써놓은 것도 많습니다. 뭐냐? 요거는 뭐예요? 이거 한자에 많이 들어가죠? 돈받을 효자예요. 요 사길래자입니다. 사길래자는 여기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러니까 밝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밝은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길애자 그 부모의 아비 부자는 이거예요. 근데 사귀는 걸 그대로 본받은 게 본받을 효자예요. 뭐 배운다는 것도 이거 뭐예요? 앞서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과 사귀는 사람이 아버지야. 공식적으로. 그 총각이나 이런 사람들 음과 사귀면 안 돼. 옛날에 결혼한 사람만이 음과 사귀는 거잖아. 결혼한 사람만이 자식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음과 사귀는 사람, 아버지. 이게 그렇게 써졌어. 그래서. 뭔가 사귀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도이자는 두 개도 되지만 음도 된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늘이면 이건 땅이야. 이건 사람이야. 하늘 천지인이야 이게. 그래서 자 음이 땅이면 이가 땅이면 땅은 어때요?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운 거야. 두텁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다 할 때 이렇게 사람이 인자하다, 사람의 성격이 두텁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인품이 두터운 걸 공자가 굉장히 제일로 강조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쪼잔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술만 먹으면 쪼잔해져. 마음새도 제가 평상시에는 두꺼운 것 같은데. 그래서 시중의 생심이라는데. 이 자는 뭐 둘도 되고 짝수도 되고 땅도 되고 음도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자 들어가는 그 저기가 하나 있어. 읽어보세요. 자, 요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자야. X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것도. 효도 효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본받을 효자. 이렇게 쓰죠. 네. 다 이 X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랑 다 똑같은 거야. 이 뭐예요? 읽어봐. 제발. 자, 흥선대원군의 사가가 어디예요? 저기 거기
흥선대원 그 사가 아유, 저기 종로 있잖아. 운영공. 그렇죠. 운영궁이라고. 참 어렵다. 운영궁에 가면은 이로당 있어요. 운영궁에 가면은 노안당하고 1호당이 있어. 제가 2014년 고정관급지 처음으로 들었는데 한자 이거 읽을 줄 알아도 이렇게 쓸 줄은 하나도 몰랐어. 네, 진짜로. 네, 쓸 줄은 몰랐어. 읽을 줄 알아.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안 보고도 막 쓰냐?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뭐 그냥 한자를 되게 삼아갖고 배우면 머릿속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에 이제 1호당에 옛날에 가니까 두 노인네가 사는 집 당자거든요. 그렇게 해설 써놨었어. 그래서 내가 종로구청에 전화했어. 아니라고. 너는 그 어떤 무식한 놈이 그렇게 써놨냐고. 노안당은 남자가 쉬는 집이야. 1호당은 두 노인네가 아니라 여자가 음인 노인네 할머니가 사는 집이야. 여성 공간이야 이거는. 이거 똑바로 찾아보고 한번 써놔라 그랬더니 한 1년 있다 가서 보니까 고쳐졌다. 그래서 내가 고쳐놓은 거랑 똑같은 거지. 얘기해야 돼. 누구 와서. 그래. 그래서 그 한번 가봐. 운영경 가면 1호당이라고 어떻게 여자들 공간이니까 제일 안쪽에가 있어. 집에 제일 안쪽에 미음자 형식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일 안쪽에 노안 일로 들어가서 입구 들어가면 뭐 노안당 있고 이렇게 해서 일로 들어가면 1호당 여성들의 공간. 그래서 이자가 음이라는 거야.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조사업자가 있습니다. 어조사업자. 자, 어조사업자는 뭐뭐에서 뭐뭐부터 뭐뭐까지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우자는 어자와 우자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갈지와 비슷한 글자로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 우주 공간할 때 이런 우자.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간. 그 다음에 이 자하고 비슷한 거는 하나 있죠. 뜰을 꼰자고 갈고리 글자가 차이야. 이건 방패 간자, 방패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방패같이. 이대로 써줘. 그 다음에 이를 운자 있습니다. 이를 운자. 이를 운자는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써. 자, 이렇게 썼다든가, 이렇게 썼다든가, 이렇게 썼다든가는 위도 되지만 하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늘에 조그맣게 가서 붙어 있는 것, 즉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구름. 그래서 이게 구름은자. 예, 그래서 예, 뭐 이 구름 이를 운자 구름은자인데 일컫다 말하다 뜻은 가진 글자이다. 그래서 두이와 사사사자의 결합한 모양인데 이것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두이자는 고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 고문에 두이자가 고문에 이렇게 해서 하늘을 뜻하기도 한다. 사자는 다다름을 뜻하여 하늘에 다다르는 구름을 말한다. 그래서 운자는 본래 의미는 구름이었다. 그러나 소전에서 운자가 비우자와 결합한 구름 운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런 구름 운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운자는 그 이후로 말하다, 이르다, 뭐 이르다, 말하다 이런 뜻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요거 이제 문장에 나오면 뭐 자운 그러면 자왈 그런 거랑 똑같아. 공자가 이르기를 그런 뜻이야. 공자가 말하기를 그런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름은 비우자. 내가 항상 어디 가면 이야기해 준 것처럼 비우자 들어간 거.
요거 뭔자예요? 아이스크림 설, 빙수설, 문설 뭐예요? 비를 뭐야? 자 계속 해야 돼. 자 만지다 잡다 헤아리다. 비를 잡을 수 있는 거. 비를 잡을 수 있는 거. 잡아도 새에다 가지 않는 거잖아요. 비우자 들어간 한자도 재밌는 한자가 되게 많아. 자, 내가 좋아하는 거. 참이슬. 술로. 이슬로. 비우자 밑에 뭔 자예요? 이건 발을 그려놓은 거예요. 발을. 그리고 이건 각자 혼자 오는 거야. 혼자 가는 길, 혼자 갈 수 있는 거. 길로자예요. 길에 있는 비, 그게 이슬이야. 이슬 맺혀 있잖아. 풀잎에 이슬 맺혀 있어. 이슬로자. 길에. 다음에 비우자 부수할 때 이거 다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적으셔도 돼요. 하고 또 하고 귀에 아주 그 못이 박히도록 해줄 테니까. 자,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는 이런 한자 하나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10년만 지나면 나만큼 된다. 얼마나 좋아. 그렇지? 너무 좋아. 10년까지 지나야 돼. 10년 되기 전에 남딴 사람도 있잖아. 자기가 그 다음에 서로 흑자입니다. 서로 흑자는 이것도 얼레를 그려놓은 거예요. 얼레가 뭔지 알아요? 실 감는 거. 실 감는 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레, 서로 번갈아 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실을 감는 도구인 얼레를 그린 것이다. 얼레는 감은 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 아래에서 만든 넓은 도구이다. 그래서 헛자는 본래 의미에도 얼레였다. 그러나 줄을 감는 방식에서 서로 번갈아 들이다, 격차하다는 뜻이 파생되어 본래 의미는 더 쓰이지 않다. 그래서 그 후에 얼레 호자는 여기다가 실명자를 걸었어. 그래서 이게 얼레 호자야. 얼레가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죠. 이거 감는 거야, 얼레. 자, 요것도 다음에 부시에 나오면 이야기 하겠지만은 요거는 가는 실 멱자야. 멱이야, 멱. 자, 실사는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요게 실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올, 한 수, 두 수 그런 거 있죠. 다섯 홀 멱자고 열 홀 삽자야 원래는. 그러니까 실이 올이 한 다섯 올 정도를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멱이라고 그러고, 그놈을 한 10개 정도 묶어놓고 좀 이것보다 2배로 두꺼운 거죠. 예, 이게 삽자야 돼. 그래서 이거 올이라고도 하고 멱이라고도 그래. 수도. 그래서 우리가 메리아스 그런 거 만들 때 아니면 스카프 이런 걸 만들 때 뭐 120수로 만들었냐잖냐. 그런 의미야. 아주 적고 적어. 이거 작을 요자래. 작을 소자야. 적고 적어. 아주 가늘은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호자는 그래서 이건 주고받다는 호자식으로 됐고, 그 의미가 퇴색돼. 원래 호자였었는데 그 의미가 퇴색되니까 실사를 붙여갖고 원래 호자를 만들어놨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배님, 이 귤은 민성식 선배님에서 주신 거라고 한번 그 말씀해 주세요. 누구? 민성식 그 선배님이 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누구? 잠깐만요. 몇 개요? 25기? 아, 죄송합니다. 신동민. 신동민 네네, 신동민 선배님. 29기. 네네, 신동민